사유, 성찰, 자신을 위한 자기 성찰과 그냥 생각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채환님, 멍하게 이렇게 불 바라보면서 있는 게 명상 아닌가요? 또 쉬는 게 명상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명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인가요? 약간 비슷한 계통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유라는 것, 사유라고 성찰이라는 것은 나에게 발전 있는, 인생에서 도움이 되고 발전 있는 행위를 저는 사유와 성찰이라고 봐요. 그 발전의 가장, 그러면 채환님 돈 버는 게 발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하는 게 발전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의 평온이라고 봐요. 마음의 평온. 내 마음이 평온하고자 하는 모든 성찰과 자기 사유는 저는 그건 명상이라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나 물질적인 것, 성공, 인기, 이것이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저는 이제 인정하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기점 명상을 만들고 살아보니까 그것은 마음의 괴로움을 더 키우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기점 명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삶을 유추해서 제 삶을 관찰해서 느낀 거는, 제가 1997년도부터 제대하고부터 이 나눔 봉사를 해왔거든요. 대구에서. 그래서 제가 소년소녀 가장처럼 어찌 보면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면 50만 원이 모금이 됐는데, 그 돈으로 비둘기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10명을 찾아가서 쌀과 뭐 치킨 같은 거를 사주는 프로젝트를 혼자 거리에서 모금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고 쇠줄을 기타 치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1년, 2년 되다 보니까 지나가던 이제 기자가 제 기사를 이렇게 써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구 대표 두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제가 대구 대표의 봉사자로 서울로 이렇게 초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KBS에. 그래서 1998년도에 처음 이제 서울에 와서 이런 나눔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저는 처음에 제가 마음이 불편했고 어린 시절에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도왔는데, 그게 결국은 내 삶의 큰, 지금은 NGO 공익법인을 만들고 뉴욕 지부, 캄보디아 지부, 전국의 15개 도시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참 봉사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 단체가 2019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대상도 KBS에서도 받게 되었어요. 이걸 설립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 거는 그냥 시작한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우리 단체를 만든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집에 돌아가면 이번 달에 5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10명 아이들에게 5만 원씩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걱정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걸 더 좋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가게에 들어가서 이런 일 하니까 만 원씩이라도 받으면 어떨까? 그때는 동전 모으기 운동이었거든요. 동성로에서 했던 대구 동성로. 그래서 돈이 빨리 안 모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랄 때는 이렇게 했다. 저는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사유라고 봐요. 성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귀찮은데 그만하고 다른 거 할까?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나를 위한 생각, 내 감정을 위한 생각. 이걸 저는 부처님께서는 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를 위한, 내가 맞다라는 생각, 나만을 향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유는 사유인데, 제 생각으로는 세상을 향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이걸 저는 성찰이라고 봐요. 왜냐? 인간은 태어나서 저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발견한 게 딱 한 의식이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그게 희망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조셉 머피 박사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고, 프로이트 지그먼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먼트 같은 경우는 그걸, 프로이트는 무의식, 전의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칼융 같은 경우는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했고, 부다께서는 그 아레아식 또는 말라식이라고 그걸 표현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의식 자체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봐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 온갖 사유와 생각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매 순간마다 하게 된 것 같아요, 제대하고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걸 밝히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혼자 빛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기자분이 우연찮게 가다가 저한테 기자를 써주고, 앞에 있는 피부과에서 제가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하니까 목에 거의 점이 100개 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점을 100개 빼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다 뺐어요, 목을. 그런 것처럼 세상에 다른 빛이 저를 비춰주더라니까요. 제가 돈 내서 기사 낸 거랑, 예를 들어서 기자고 아는 그 기사 낸 거랑,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내가 하는 거 1년 동안 지켜보고 기사를 낸 거랑, 저는 그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저의 성찰이라고 봐요. 나의 사유라고 보고. 근데 그 중간에도 잡생각이라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 나도 살기 힘든데 때려치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부정적인 사유로 그냥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먼저 내 삶에 내가 빛이라는 걸 확실히 믿음을 느끼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여러분이 믿으시는 종교든 뭐든 간에 내 안에 불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그 믿음을 뼈저리게 느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기준이 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운이 좋게 제 20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번 5월 달도 캄보디아 가서 이제 정글 숲에서 아이들이 이제 여학생 11생 아이가 정글 속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부장이 이제 가로등을 좀 부탁해서 5월 달에 지난달에 가로등 200개를 정글에 만들고 왔거든요. 그런 일처럼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고, 거기 기부된 채팅과 나눔으로 세상에 지금 뉴욕과 캄보디아 이런 곳에 희망을 더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성찰과 사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성찰과 부정적인 사유는 다 같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 삶을 빛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경전의 경자도 잘 모르고 대학도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만큼 교육 가방끈도 짧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초대해 주신 것은 그때 그런 것을 빛을 뿌렸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유를 하든가 생각을 할 때 보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유, 그리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저는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당장에 나한테 돈이 되지 않겠지만 27년이 지난 저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건 인과가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사유는 반드시 인연 생기되어서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저는 확철되어 믿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사유와 생각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한 생각을 정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연기법의 첫 시작이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욕심입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그게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뭔가 홍보를 하고 빠르게 명상을 알려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쉽게 다갔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오래오래 했고 제가 27년이 됐다는 말에 여러분이 신임을 느끼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말 한마디에 제 기운과 여러분의 제 힘이 다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건 짧은 시간은 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지만 긴 시간은 그걸 커버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무언가 잘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은 급한 마음이고 저는 집착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가래라고 표현했어요. 갈증난 애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급할 때 우리는 자꾸 가래가 일으켜요.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람을 빨리 사랑을 얻고 싶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여자를 빨리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을 때 급한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실수가 일어나요. 실수. 잘하는 마음 뒤에는 자꾸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은 내려놓고
지금 내가 평정심, 평상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려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 마음이 내가 아니란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명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느낌과 감정이 본인이 아니에요. 주님 무슨 소리예요? 내 감정이 내 거죠. 생각이 내 거죠. 그게 본인이 아니란 걸 아시는 게 명상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잘하려고 하는 마음 있죠. 그거는 지금 일어난 거예요? 과거부터 일어난 거예요? 과거부터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 보려고 안 해요. 과거에도 지금도. 선생님이 그 전에부터 그 마음을 일으킨 습관과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때 영향을 받으면 과거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습관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현존해라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뭐냐? 내가 지금 예전부터 급한 마음이 있었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야 급한 마음이 일어났지. 예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걸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알아 하는 순간 여러분의 급한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도 있고 큰 대성인 같은 마음도 있고 살인자의 마음도 있고 베푸는 자의 마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마음은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중에서 불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그러면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점점 옅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고 안 돼. 왜 잘 보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라면 여러분은 84,000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내가 많은 거예요. 생각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럼 최하님 느낌과 감정이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이 냅니까? 납니까? 손가락입니까? 나죠? 손가락 나죠? 이 손가락이 탁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없어지나요? 손가락만 없어진 거예요. 자, 이 머리카락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이 난가요? 붙어 있을 때 나지. 근데 여러분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쓰레기 많죠? 머리카락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거 난가요? 쓰레기죠. 그럼 나를 쓰레기에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의 생각 자체, 우리의 생각 자체는 1시간에 2,000가지의 생각이 올라온대요. 뇌과학자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정신병이 걸려요. 이거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냥 일어났구나 하셔야 돼요. 감정이 일어났구나. 근데 우리는 그 감정 가지고 일주일을 머리를 싸매요. 남편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안 듣는 행동 하나에. 그래서 생각이 내가 아니고 느낌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확철대화하는 사람은 그 감정에 시달리지 않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건 변해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나갈 때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아니다라고 마음 내시는 게 제일 생각에서 벗어나는 빠른 방법입니다. 이 손가락이 내가 아니듯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머리카락이 나일 수도 있고 코 안에 있는 코딱지가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객담이 있다면 이건 귀중한 내 것이에요. 하지만 땅에 딱 뱉는 순간 더러운 오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에 지금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이거는 그냥 잡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이란 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감정 자체를 매 순간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또 흘러가는 무상한 것이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자꾸 각성하면 집착하는 마음이나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